2026년이 일론 머스크의 세계가 완성되는 특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하늘을 뒤덮은 스타링크,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는 AI까지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을 듣고 나면 왜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이 주식을 들고 가야 하는지 확신이 드실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중국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벨 3 자율주행,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화웨이가 있는데, 화웨이는 직접 차를 만드는 대신 자기들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첸쿤 ADS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공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창안 자동차나 아크폭스 같은 중국 전기차들이 이 화웨이 시스템을 달고 도로 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레벨 3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지금 대부분의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레벨 2단계입니다. 물론 구글의 웨이모나 아마존 죽스 이런 거는 레벨 4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자율주행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레벨 3부터는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심지어 전방을 안 봐도 되는 이른바 아이스 오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시스템이 위험하니까 운전대 잡으세요 라고 요청하면 바로 개입해야 하지만요.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 거죠. 그럼 우리 요 테슬라는 가만히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테슬라 FSD도 지금의 감독형 단계를 넘어 진정한 레벨 3로 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2026년 2월을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정식 승인이 나면 테슬라 FSD도 비로소 레벨 3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에게 자율주행 레벨이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예전부터 자율주행 레벨을 따지는 사람들은 정작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해 왔거든요. 레벨 3니 레벨 4니 하는 그런 테스트는 마치 정해진 답안지를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데요. 진짜 자율주행은 현실의 수억 가지 돌발 상황을 AI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일론의 생각이었죠. 실제로 테슬라는 정부 기관에 자료를 내고 우리 레벨 테스트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일론의 생각은 확고해요. 시험을 위한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도로에서 수집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보다 수십 배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레벨 3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법과 규제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나라에서 이건 레벨 2니까 운전자는 무조건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규제를 하면 우리는 계속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2026년 2월에 유럽이나 중국에서 승인을 받으려 노력하는 것도 결국 사용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편하게 핸들을 놓고 진정한 자율주행을 즐길 수 있게 해주려는 합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테슬라에게 레벨업이란 기술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 차 타시는 분들 법적으로 핸들 놓으셔도 됩니다라는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인 셈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반가운 소식인데요. 바로 테슬라 보험 이야기예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보험사도 운영하고 있죠. 테슬라 보험이 드디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공식 출시됐는데요. 이게 왜 대단한 뉴스냐면요. 테슬라가 새로운 주에 보험을 출시한 게 무려 3년 만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규제 때문에 꽉 막혀있던 혈이 뚫린 셈이죠. 이번 플로리다 출시로 테슬라 보험은 미국 내 총 13개 주에서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요. 미국이 50개 주인데 겨우 13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플로리다까지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3대장 주를 테슬라가 모두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역은 13개 주뿐이지만 커버하는 인구수로 따지면 미국 전체 인구의 46%나 됩니다. 절반 가까이를 확보한 거죠. 테슬라 보험의 핵심은 안전점수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내비게이션, T맵 점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지는 않는지 또 안전거리는 잘 지키는지 차가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운전을 얌전하게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죠. 사고율은 낮추고 고객 충성도는 높이는 그런 똑똑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플로리다에서는 신규 구매자부터 가입을 받고요. 차차 기존 오너들로 대상을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뉴욕이나 그 펜실베니아 같은 인구 밀집 지역들이 남아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테슬라 보험이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아직 50% 넘게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차를 팔고 FSD 소프트웨어를 팔고 이제는 보험이라는 서비스까지 묶어서 고객을 테슬라 생태계에 완벽하게 묶어두는 전략. 테슬라의 큰 그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우주 얘기로 옮겨볼게요. 먼저 월가의 전설적인 장기 투자자죠. 론 베런이 인터뷰에서 내가 왜 일론 머스크에게 내 돈을 걸었는가, 그것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말로만 전망이 좋다고 한 게 아니에요.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론 베런은 테슬라가 힘들었던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과감하게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지금 그 가치가 얼마가 됐을까요? 무려 80억 달러, 11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20배를 번 거예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투자한 15억 달러가 지금은 100억 달러, 14조 원이 넘는 가치가 됐다고 해요. 롬베러는 말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건 단순한 자동차나 로켓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회의 때 엔지니어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기술적인 질문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대충 보고받는 게 아니라 진짜 깊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방금 그 살아남은 거 맞지? 다행이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직원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극한까지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이유겠죠. 또 이어서 스페이스X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그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 가입자가 드디어 8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이제 실험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 통신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현금 창출원이 됐다는 뜻인데요. 정부 도움도 필요 없고 기존 통신사 눈치 볼 필요도 없이 2026년까지 위성 1만 개를 띄워서 지구 궤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특히 이번에 아프리카의 거대 통신사인 에어텔 아프리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프리카 14개국 무려 1억 7천만 명에게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비싼 위성 전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스마트폰으로 바로 하늘에 있는 위성 신호를 잡는 거예요. 2026년부터는 기지국이 없는 사막이나 정글 한복판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문자는 물론이고 유튜브 같은 영상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위성 통신보다 데이터 속도는 20배나 빠르다고 하니까 이건 아프리카의 통신혁명이자 스페이스X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왜 엄청난 건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통신은 또 강국이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살면서 통신 같은 걸로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프리카는 땅은 넓은데 기지국을 세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못 쓰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X의 전략은 기지국을 세우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서 다 쏴줄 테니까 에어텔 고객 1억 7천만 명 다 우리 고객 해라.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러면 스페이스X는 인프라 비용 없이 에어텔과 손잡고 아프리카 통신 시장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일론 머스크의 그 AI 회사죠. xAI의 내부 회의 내용이 유출됐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이 승부처다. 이 기간만 살아남으면 우리가 다 이긴다. 라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빠르면 2026년에 AGI, 즉 인간처럼 모든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범용 인공지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테슬라 자율주행 레벨 3 승인 목표 시점과 정확히 겹치는 해죠. 2026년이 정말 기술의 특이점이 오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 xAI는 연간 약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돈으로 현재 20만 개 수준인 GPU를 100만 개까지 늘려서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입니다. 나중에는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가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을 식히기 좋은 우주 공간이나 화성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죠. 테슬라, 스페이스X, 또 xAI가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초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